퇴직 첫 주 카드 결제 알림이 올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퇴직 후 첫 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날아오는 문자 한 통, 카드 58,000원 결제되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그렇게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평생 일하며 버는 게 당연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돈이 나가기만 하는 인생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첫 주는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계도 느리게 가고 휴대폰은 조용한데 딱 하나 시끄러운 게 있었죠. 결제 알림음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분은 62세 대기업 관리직으로 30년 넘게 근무하다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합쳐져 월 25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였죠. 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자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전에 월급이 들어오던 날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출만 있는 달력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첫 달에 카드 명세서를 펼쳐본 그는 놀랐다고 합니다. 커피가 통신요금, 전기요금, 장보기 비용, 손주 용돈까지 이게 다 내가 쓴 돈인가? 싶었다고요.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던 생활비는 어느새 320만 원을 넘어 있었고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한다는 자각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 그것이 진짜 무서운 거죠. 그동안의 사회적 역할, 직장인의 정체성, 그리고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은퇴자는 퇴직 후 첫 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이었다. 통장은 줄고 존재감도 줄었다. 특히 카드 결제 알림은 일종의 현실 통보였습니다. 이제 내가 쓸 때마다 잔고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매번 확인시키는 일종의 알람이었죠. 그는 나중에 카드 대신 현금을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손에서 돈이 나갈 때마다 진짜 내가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덜 쓰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돈 문제는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임없이 생겼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건강검진비, 부모님 요양비, 자녀 결혼식 경조사비. 그 모든 게 매달 그의 예산표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퇴직 후 가장 무서운 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생활비의 얼굴들이었다. 경제적 불안은 곧 심리적 불안으로 번졌습니다. 퇴직 후 한 달이 지나자 그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너무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새벽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점점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내의 장보기 금액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작은 지출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뭘 사든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영수증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의 말엔 죄책감과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심리를 퇴직 후 재정 불안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수입이 끊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매일 돈의 흐름에만 집중하게 되는 상태죠. 문제는 이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 심리적 위축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친구 모임에 나가는 것도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니까요. 한 심리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지출 통제가 아니라 불안 통제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실제로 이 남성은 한 달 뒤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매달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고 소비를 버리는 일이 아닌 살아가는 일로 정의했습니다. 카드 결제 알림이 올 때마다 이전처럼 가슴이 내려앉지 않도록 이건 내가 계획한 소비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나자 불안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돈은 걱정이에요. 하지만 그 걱정에 끌려다니지는 않아요. 이제는 내가 돈을 관리하지 돈이 나를 관리하지 않아요. 퇴직 후 재정의 문제는 결국 심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돈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가 불안으로 변할 때 인생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불안을 관리할 수 있다면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도 삶은 안정됩니다. 퇴직 후 첫 주 카드 알림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던 그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인생 이막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한 금융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퇴 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획이 없어서 생긴다. 그리고 진짜 계획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잔고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지금 같은 불안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계산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계산법의 첫 번째 항목은 불안이 아닌 주체적인 선택입니다. 퇴직 첫 주의 불안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 간다. 평생 매달 월급이 들어오던 삶에서 이제는 그 흐름이 멈춘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돈은 여전히 나가지만 들어오는 길이 닫힌 채로 멈춰 있다. 그 단절의 순간에 사람은 비로소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실감한다. 그 체감은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전환에서 오는 심리적 충격이다. 어느 날까지는 사회 속에서 유용했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소비하는 존재로만 남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한 퇴직자는 이런 표현을 썼다. 퇴직 첫 주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마음은 하루 종일 긴장돼 있었습니다. 문자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건 돈이 빠져나가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다시 채워 넣을 수 없다는 걸 아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고 퇴직금과 연금까지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동안 돈은 벌면 다시 들어오는 순환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단방향 흐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흐름의 방향이 바뀌자 마음의 구조도 흔들렸다. 퇴직 직후의 불안은 주로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돈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흔히 은퇴 후 지출이 줄 거라고 생각한다. 출퇴근비도 회식비도 점심값도 없어지니까. 그러나 실제 은퇴자들의 소비 패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반대다. 퇴직 직후에는 여유를 즐기려는 심리,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소비를 해보려는 보상 심리가 작동한다. 여행, 취미, 식사 모임이 늘어나고 그 결과 첫 6개월은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진다. 게다가 연금은 시작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백기가 생긴다. 이 시기의 불안은 단순히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통제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예측 가능성이 깨질 때 가장 큰 불안을 느낀다. 매달 월급이라는 고정된 흐름이 있었을 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그 예측이 사라진다. 이달은 괜찮지만 내년엔 어떨까? 지금 속도로 돈이 빠져나가면 10년 뒤엔 남는 게 있을까? 이런 불확실성이 마음을 잠식한다. 어떤 사람은 카드 결제 알림이 울릴 때마다 자신이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남은 생이 줄어드는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심리적 요인이 있다. 바로 수입의 부재가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일할 때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월급으로 측정된다고 믿는다. 내가 이만큼 받는다는 것은 이만큼의 사회적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관계가 끊기자마자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어느 퇴직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역할을 잃은 거예요.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주던 건 나의 존재를 인정해줬던 거였어요. 그게 사라지니까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퇴직 후 초기에 반드시 역할의 재정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사고를 전환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의 육아를 돕는 것,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 혹은 개인의 취미를 발전시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충분한 역할이 된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유용하다는 감각이다. 그 감각이 불안을 줄인다. 경제적인 불안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도 있다. 한 가지는 생활비의 최소 기준을 다시 정의하는 일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 퇴직 전 500만 원 쓰던 생활을 300만 원으로 줄이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필요한 건 절약이 아니라 구조 조정이다. 필수와 선택을 나누고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출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식비를 줄이기보다 누구와 먹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소비의 방향이 바뀐다.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을 가볍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현실적 조언은 고정비를 줄이는 것보다 변동비를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전기요금이나 보험료보다 사실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건 내가 쓴 줄 몰랐던 돈이다. 즉 인지되지 않은 지출이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한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기록의 행위다. 기록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가계부를 쓰며 불안이 줄었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같다. 돈이 줄지 않았는데 마음이 줄었다고 말한다. 그만큼 불안은 통제감의 문제라는 뜻이다. 퇴직 후의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사라져서 생긴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은퇴 후에는 그 질서가 바뀐다. 돈이 나를 통제하는 구조로 변하면서 삶의 주도권이 흔들린다. 이를 되찾기 위해선 새로운 목표의 언어를 세워야 한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쓰며 어떤 의미를 만드는지 정의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손주와의 여행에 돈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건 지출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투자예요. 그런 생각의 전환이 불안을 이기는 심리적 기반이 된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도 이 시기 불안을 키운다. 직장을 떠나면 인간관계의 70%가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다. 그 공백은 예상보다 크다. 사람들은 소속을 잃고 나면 돈보다 외로움을 먼저 느낀다. 그 외로움은 소비를 자극하고 소비는 불안을 부추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퇴직 후 첫 6개월은 사람을 만나는 계획부터 세워라고 조언한다. 동호회, 공부 모임, 지역 커뮤니티 무엇이든 상관없다. 사회적 연결은 돈보다 강력한 심리적 안전망이 된다. 결국 퇴직 후의 불안은 돈, 마음, 관계 3가지가 엮인 문제다. 돈의 줄기는 마음의 안정과 관계의 지속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재정 계획만 세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마음의 계획, 관계의 계획이 함께 있어야 한다. 불안은 없앨 수 없지만 다스릴 수는 있다. 그것이 은퇴 이후의 진짜 과제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퇴직 후 카드 결제 알림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건 불안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그러나 그 알림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결재권자가 되었다는 신호로 바꿔보자. 돈이 나갈 때마다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쓴다는 감각을 가지면 인생의 주도권이 다시 돌아온다. 퇴직 후의 불안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잔고에서 시작된다.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불안이 방향이 될 수는 있다. 그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일의 시대가 끝나도 삶의 의미는 여전히 계산 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계산은 더 이상 회사가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그것이 퇴직 이후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로운 경제학이며 불안을 성장으로 바꾸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다.